안녕하세요. 글로벌 반도체 산업 지형에 정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중요한 변화들, 특히 SK 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 완료 소식, 그리고 또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강화, 이게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사업에 미칠 영향을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기사들하고 또 분석 자료들을 쭉 봤는데요. 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의 핵심을 좀 짚어보고요. 그 파급 효과나 장기적인 전망까지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SK하이닉스 이야기부터 풀어보죠. 2020년에 발표했던 그 90억 달러 규모의 인텔 낸드 사업 인수. 이게 드디어 최종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올해 3월에요. 마지막 잔금 22억 4천만 달러를 지급하면서 인수가 완전히 마무리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인텔의 중국 다련난드 공장, 그리고 또 SSD 사업부, 지금은 솔리다임이라는 이름의 자회사죠. 이 모두가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최종 인수로 SK하이닉스가 다련 공장의 제조 관련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IP랑요, 핵심 연구개발, R&D 인력까지 확보하게 된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인수는 그냥 덩치만 키운 게 아니고요. SK하이닉스의 그 전략적인 방향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행보라고 봐야죠. 가장 직접적으로는 역시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부동의 1위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는 훨씬 강력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의미가 크고요. 시장 점유율 확대는 물론이고 또 인텔의 기술력까지 흡수하면서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된 거죠. 동시에 또 인텔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계속되는 사업 재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예전에 그 옵테인 메모리 사업 접었잖아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낸드 사업까지 완전히 정리하면서 플래시 메모리 분야에서는 완전히 손을 뗀 셈이죠. 핵심 사업에 집중하려는 인텔의 의지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지점은요.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이에요. 이번에 낸드 인수로 이렇게 외형을 확장하는 동시에 최근에는 또 이미지 센서 사업에서는 철수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대신에 요즘 AI 시대의 핵심 부품이죠. 고대역풍 메모리, HBM. 이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핵심 공급사로 부상하면서 AI 관련 고부가 가치 메모리에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낸드 경쟁력은 인수를 통해서 딱 확보하고 내부 역량은 미래 성장 동력인 AI 메모리에 집중하겠다. 이런 명확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규모의 경제랑 미래 기술 투자, 이걸 동시에 잡으려는 전략적인 포석이군요. 낸드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 그리고 AI 메모리 집중, 이 양날개를 펼치려는 모습으로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이런 산업계의 굵직한 움직임 속에서 정치권의 발언도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TSMC가 애리조나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해서 5개 공장을 짓는다, 이런 발표가 있었죠. 정부 보조금 없이 진행된다는 점도 좀 눈길을 끌었고요. 이 기자회견 관련 발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텔을 언급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앤디 그로브 이후에 인텔 CEO들이 방향을 잃어서 사실상 대만이 미국의 칩 사업을 훔쳐가도록 방치했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물론 그 책임이 대만보다는 이전 미국 행정부들에 있다, 이렇게 덧붙이긴 했지만요. 앤디 그로브에 대해서는 강인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칭찬하면서 젊었을 때 그에 대해 읽었다, 이렇게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브 시전에는 인텔이 칩 사업을 지배했는데 그 이후의 리더십이 좀 부재해서 미국이 칩 주도권을 잃고 이제는 거의 대만에 독점당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었죠. 네, 이 발언은 참 반도체 산업이 단순히 경제나 기술 영역을 넘어서서 얼마나 첨예한 정치적 또 지정학적 이슈가 되었는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미국의 기술 패권이 좀 낙화된 거 아니냐, 그리고 특정 국가, 특히 대만에 대한 반도체 생산 의존도가 너무 심해진 거 아니냐, 이런 미국 내의 뿌리 깊은 불안감을 드러내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TSMC의 미국 투자가 바이든 행정부의 그 반도체 지원법, 칩스 액트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관세 정책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현 행정부의 보조금 정책을 비판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발언 내용을 전달하는 거지 그 주장이 맞다 풀리다,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발언 자체가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국제정치의 역학관계가 지금 얼마나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공급망 재편하고 기술 경쟁이 이런 정치적인 수사, 레토릭하고 막 뒤섞여 돌아가는 양상인데요.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최근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2022년 10월에 처음 도입된 그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 그거 관련해서 그동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게 한시적으로 부여했던 예외 조항, 그러니까 소위 웨이버라고 하는 거요. 이걸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 웨이버라는 게 미국산 장비를 별도 허가 없이 중국 공장으로 들여올 수 있게 해주는 뭐랄까 일종의 프리패스 같은 거였는데 이제 이게 사라지는 거죠. 유예 기간은 120일이고요. 그 이후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장비를 중국 공장에 반입하려면요, 건별로 미국 상무부의 심사를 거쳐서 라이센스를 받아야만 합니다. 상무부가 밝히기로는 기존에 설치된 생산 라인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목적, 예를 들어서 고장난 장비를 교체한다거나 하는 거요. 이런 라이센스 신청은 호가의 방침이라고는 했어요.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점은요, 중국 내에서 생산 능력을 늘리는 거, 그러니까 캐패시티 익스펜션이죠. 아니면 공정 기술 수준을 높이는 거, 테크놀로지 업그레이드, 이런 걸 위한 장비 도입 라이센스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명확히 선을 그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기존 정책의 허점, 루폴로 여겨졌던 부분을 이제 막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전까지 삼성하고 SK하이닉스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 VEU랑 비슷한 지위를 누리면서 장비 반입의 제약이 좀 덜했지만요. 이제는 다른 기업들하고 똑같은 수출 통제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기업 소리 공장이라도 이걸 통해서 미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차단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죠. 기술 업그레이드 불허 방침. 이건 정말 뼈아프게 들리네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사업에는 어떤 파장이 예상될까요? 현재 이들 기업에게 중국 공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알려진 바로는 삼성전자는 전체 낸드 플래시 생산량의 한 30%에서 많게는 40%까지를 중국 시안 공장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D램의 경우에 우시 공장에서 약 35에서 40% 정도, 낸드 플래시는 이번에 인수한 다련 공장에서 약 20%에서 한 45% 정도를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물론 AI 시대에 각광받는 HBM 같은 최첨단 메모리는 대부분 한국에서 생산하지만 그래도 범용예품이라도 중국 생산 비중이 결코 작지가 않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 중국 공장은 주로 이제 범용제품 생산 기지이긴 한데요. 그래도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안 공장에서 낸드 기술을 기존 128단 V6라고 하죠. 여기서 236단 V8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쭉 진행해 왔고요. 더 나아가서는 최첨단인 286단 V9 공정 도입까지 염두에 두면서 기술 고도화를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생산 기지를 넘어서 기술 발전의 어떤 테스트베드 역할도 했던 셈이죠. 따라서 이번 미국의 조치는 이들 기업의 중국 내 운용 전략에 상당한 제약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라인 유지 보수를 위한 장비 구매조차 건별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라이선스 승인 과정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장비 도입이 이렇게 지연되면 생산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그 기술 업그레이드의 제동입니다. 상무부가 기술 향상을 위한 장비 반입은 허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삼성이 추진하던 V9 낸드 공정 도입이라든가 아니면 SK하이닉스가 장기적으로 고려했을 수도 있는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 같은 그런 첨단 장비의 중국 공장 도입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기술 업그레이드가 막힌다는 건 그럼 결국 중국 내 공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적으로 점점 뒤처지는 그런 생산 기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들 중국 공장에서는 현재 수준의 기술, 그러니까 레거시 공정 기반의 칩 생산만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해당 공장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기업들로서는 생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국 외 지역,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다시 이전하는 방안까지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최근에 이 조치의 영향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한다 이렇게 짧게 언급했는데 그만큼 상황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중장기적인 생산 전략에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에게 정말 어려운 숙제가 주어졌네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TSMC는 어떤 입장에 있을까요? TSMC도 중국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TSMC는 중국 난징에 12인치 팹을 가동 중입니다. 주로 이제 16나노랑 28나노 공정의 칩을 생산하는데요. 이 난징 공장은 현재 영구적인 검증된 최종 사용자 위유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번에 웨이버가 철회된 삼성, SK 하이닉스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미국 장비 반입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죠. 하지만 TSMC 스스로도 그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 이 위유 자격이 영원히 보장되는 건 아니다. 미래에 철회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위향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은 TSMC 전체 매출의 11%를 차지하는 두 번째로 큰 시장이기도 하고요. 상하이에 있는 8인치 팹은 더 오래된 공정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TSMC 난징 공장이 VU 지위를 유지하고 있긴 한데요. 이번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대한 조치는 TSMC에게도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의 기술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외국 기업의 중국 내 첨단 또는 성숙 공정 운영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TSMC의 중국 내 운영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도 이전보다는 좀 커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TSMC 역시 중국 사업 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TSMC도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번 미국의 조치가 시장 전반, 특히 관련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당장 미국 장비 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네,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그룹이죠. KLA라던가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미국의 주요 반도체 장비 제조자들. 그동안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요. 이들 기업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35%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투자가 위축되고 장비 반입이 어려워지면 이들 미국 기업의 중국향 매출 감소는 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 조치 발표 소식에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조치가 자국 기업에게도 약간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측면이 있네요. 반면에 수혜를 보는 쪽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곳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미국 내 직접적인 경쟁사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기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생산 및 기술 업그레이드에 차질이 생기면 그만큼 마이크론에게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미국산 첨단 장비의 빈자리를 중국 현지의 장비 공급 업체들이 파고들면서 성장할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요. 칩5의 저자인 크리스 밀러 교수는 여기서 좀 중요한 지점을 짚었는데요. 만약 미국 정부가 YMTC나 CXMT 같은 중국의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번 한국 기업들에 대한 조치와 비슷한 수준의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켜서 오히려 중국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규제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죠.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한국산업통상자원부도 이번 조치 발표 이후에 미국 측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고요. 중국 상무부 역시 대변인을 통해서 미국의 조치에 반대한다. 자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공표한 상태입니다. 이게 단순히 몇몇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서 글로벌 공급망 전체의 안정성과 직결될 수 있는 아주 복잡한 사안임을 보여줍니다. 인텔 랜드 사업 인수 완료라는 어떤 기업 전략적 측면의 진정과 함께 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강화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리는 이 복잡한 상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인텔 인수로 낸드 경쟁 기반을 다졌지만 동시에 삼성전자와 함께 미국의 새로운 규제 강화로 인해서 중국 내 사업 운영에 큰 불확실성을 안게 되었네요. 특히 중국 공장에서의 기술 개발과 생산 능력 확대가 사실상 좀 어려워지면서 장기적인 생산 전략의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장비 업체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연쇄 파급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정말 격화되는 미중 기술 경쟁이 글로벌 기업 환경을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미국의 조치는 단순히 뭐 특정 기업을 겨냥한 규제를 넘어선 아주 중요한 정책적 변화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기업 소유의 시설이라 할지라도 중국 영토 내에서의 첨단 기술 접근 및 확산을 최대한 늦추겠다. 이런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정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기술 추격을 억제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지, 혹은 그 과정에서 뭐 마이크론 같은 미국 경쟁사나 중국 국내 장비 산업을 의도치 않게 육성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지는 앞으로 좀 면밀히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분명한 것은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이 지정학적 변수들을 이제는 뭐랄까 상수처럼 고려하면서 생존과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오늘 이 중요한 변화들의 맥락과 의미를 함께 짚어봤습니다. 급변하는 반도체 산업 환경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